요즘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젓습니다.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왜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대가 변했는데 왜 여전히 그러세요? 공산주의가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세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시니어 세대가 빨갱이라는 말에 그토록 민감한지, 왜 북한에 대해 그토록 강경한 입장을 가지는지, 왜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것이 단순한 편견이나 고집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여러분이 직접 겪은 역사이고, 여러분이 온몸으로 체험한 공포이고,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낸 가치라는 것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여러분 세대가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당한 선택이었는지 차분히 그리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어리셨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전쟁의 결과를 온몸으로 겪으며 자라셨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가족을 잃은 이웃, 굶주림과 추위,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공포. 그것이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에는 무장 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했고, 1970년대에는 땅굴이 발견되었고, 1980년대에는 아웅산 테러가 있었고, 1990년대에는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뉴스로 본 것이 아닙니다. 현실로 겪으셨습니다. 방공호 훈련을 하고 예비군 훈련을 다니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어디로 피난 갈지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공산주의도 하나의 이념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무례한 일일까요? 여러분에게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죽인 적이었고, 여러분의 고향을 빼앗아간 침략자였고,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 전체주의였습니다. 20세기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 전체주의는 항상 평등과 정의라는 아름다운 말로 시작하지만 결국 모든 개인의 자유를 짓밟는 괴물이 된다. 자유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다. 하이에크는 전체주의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유럽에서 공산주의와 나치즘이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 이념 모두 처음에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는 나라.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념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개인의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말할 자유도, 이동할 자유도, 생각할 자유도, 심지어 먹고 입는 것조차 모든 것이 국가의 통제 아래에 놓였습니다. 하이에크는 그의 명저 노예의 길에서 경고했습니다. 중앙계획 경제와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국가가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면 결국 모든 개인의 삶을 통제하게 된다. 그것은 자유의 죽음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목격하셨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옷을 입을지도 국가가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실체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재산을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고, 명예를 잃어도 다시 쌓을 수 있지만 자유를 잃으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자유로운 의지에 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주의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당이, 지도자가 결정합니다. 너는 여기서 일해라. 너는 이것을 믿어라. 너는 이렇게 생각해라. 개인은 거대한 기계의 부품일 뿐입니다.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성의 말살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피해 남쪽으로 오신 것입니다. 1950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남쪽으로 왔을까요?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북한식 공산주의 아래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말할 자유를 빼앗기고 반대하면 숙청당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백성의 자유와 생명을 해치는 정치는 아무리 아름다운 명분이 있어도 잘못된 정치다. 통치자의 첫 번째 임무는 백성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시며 권력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쉽게 짓밟을 수 있는지, 국가의 힘이 개인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강조하셨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 권력이 너무 강해지면 백성의 자유는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반면 전체주의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극대화합니다. 당이 모든 것을 안다.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개인은 집단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전체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이런 체제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소련에서는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고,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고, 북한에서는 지금도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고, 캄보디아에서는 국민의 4분의 1이 학살당했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의 결과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유는 안전보다 얻기 어려우나 지키기는 더 어렵다. 사람들은 자유보다 안전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얻은 안전은 결국 자유도 안전도 아닌 노예 상태가 될 뿐이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불편합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때로는 실패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전체주의는 편안해 보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해주고 모든 것을 제공해준다고 약속하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계셨던 세대입니다.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는 두 갈래의 길 앞에 섰습니다. 북쪽은 소련식 공산주의를 택했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선택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한은 K-파푸과 K-드라마로 세계를 열광시키지만 북한은 여전히 폐쇄된 왕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가치가 만들어낸 차이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북쪽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함경도에서, 평안도에서, 황해도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선조 대대로 살던 땅, 어렵게 모은 재산, 평생 일군 터전 모두 버리고 맨손으로 남쪽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유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함경북도 출신이십니다. 1950년 겨울 그분의 가족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12살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온 가족이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린 동생은 업고 노약한 할머니는 부축하며 그렇게 한 달을 걸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하셨어요? 그냥 북쪽에 남으시면 안 됐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안 됐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공산당 밑에서는 못 살아. 저놈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땅도 빼앗고 말도 못하게 하고 조금만 반대하면 끌고 가서 죽여.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남쪽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 가족이 피난 온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추워서 동상 걸려서 발가락 잃은 사람도 있고 굶어서 길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살았어. 자유로운 땅에서 살게 됐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할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 공산주의도 괜찮은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져. 우리가 왜 모든 걸 버리고 피난 왔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게 사람을 얼마나 짓밟는 건지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야. 나는 봤어. 공산당이 지주들을 끌고 가서 인민재판하는 거,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반동이라고 몰아서 죽이는 거, 가족끼리 서로 고발하게 만드는 거, 그게 공산주의야. 이론은 아름다워 보여.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라고 하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지옥이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모른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 정치 성향 차이의 핵심입니다. 젊은 세대는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뉴스에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공산주의는 교과서에 나오는 하나의 이념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폭격을 피해 방공호로 뛰어들고 가족과 헤어져 피난길에 오르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것이 여러분의 청춘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정치 성향은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평화를 갈구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독재를 겪은 세대는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질서와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가난을 겪은 세대는 경제 발전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자립과 근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반면 풍요와 평화 속에서 자란 세대는 그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당연하고 평화가 당연하고 풍요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좀 나눴으면 안 돼요? 다 같이 평등하게 살면 안 돼요?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해서 공정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들의 마음은 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 선한 의도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극을 만들었는지. 20세기는 전체주의의 실험장이었습니다. 소련, 중국, 북한, 캄보디아, 쿠바, 베네수엘라 모두 평등한 사회를 약속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체제가 되었습니다. 하이에크는 말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불평등보다 계획경제의 평등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계획경제는 필연적으로 모든 권력을 소수에게 집중시키고 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폭력적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십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빨갱이라는 말에 민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죽인 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치 성향은 무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편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유를 잃을 뻔한 순간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십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를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여러분은 증명하셨습니다. 자유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195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자유롭게 창업을 하고,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자유롭게 혁신을 하는 그 자유가 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북한을 보십시오. 같은 민족,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더 유리했습니다. 일제시대 공업시설이 대부분 북쪽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한쪽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체제의 차이입니다. 자유와 전체주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힘든 선택이었지만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택하셨고, 그 선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반공정서는 단순한 이념적 편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의지였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로운 의지를 지키셨고, 하이에크가 경고한 노예의 길을 거부하셨고, 정약용이 강조한 백성의 자유를 실천하셨고, 토크빌이 우려한 안전을 위한 자유의 포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는지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무지가 아닙니다. 편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 겪은 역사이고, 온몸으로 체험한 공포이고, 목숨 걸고 지켜낸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자유,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평화,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풍요, 이 모든 것이 시니어 세대가 올바른 선택을 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세대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택한 것은 역사가 증명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공산주의를 거부한 것은 철학이 지지하는 정당한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 후손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준 축복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 자유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세상,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세상이니까요.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선택에는 언제나 그 시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그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자유를 택한 남쪽이 전체주의를 택한 북쪽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켜낸 자유, 여러분이 선택한 대한민국,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 기적, 모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역사는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유를 지킨 세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세대로,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물려준 세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자유, 여러분이 지켜낸 대한민국,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